자, 첫 번째 문제를 읽어봐요. 밑줄근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번엔 왕명을 받아 편찬한 역사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책은 묘청의 난을 지나간 뒤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잘 알아야 한다는 폐하의 말씀에 따라 유교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하였습니다. 삼국 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무식이 있었죠. 제시문에 보면 유교사관을 바탕으로 하면은 합리적 유교주의 사관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일, 막뭐 괴력 난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지 않았다. 다시 말해가지고 단군 신화에 보면 하늘에서 뭐 천부인을 가지고 막 내려와서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적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 사기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남북국에 대한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유독공의 발해고가 되죠. 발해고, 남북고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요. 정조 때 해당하는 거죠. 정조 때 하게 되면 이제 규장각에 검소관으로 뭐 박제가나 유독공 같은 인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죠. 2번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이게 뭐예요? 조선왕조 실록이죠. 사초 하면은 이제 사관의 기록이고요. 시정기 하면은 공문서를 모아놓은 그런 묶음입니다. 나머지 또 뭐 있어요? 여기에 뭐 승정원 일기 같은 거를 포함시켜가지고 국왕이 죽은 다음에 임시로 관청을 설치해가지고 실록을 편찬합니다. 3번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수록되지 않아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수록하지 않는다. 수록된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이런에 삼국유사가 있죠.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수록을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뭐 고조선 이야기가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막 두 문자를 따가지고 있는 책들을 막 외우곤 하는데 하는 거면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삼국 사기에는 고조선 이야기가 없다. 삼국 유사에는 고조선 이야기가 있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4번 읽어봅니다. 본기, 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 중에서 기전체가 있고 본세지 열전 해가지고 뭐 본가는 뭐 왕, 세가해서 뭐 왕비, 뭐 중요 인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물의 계보를 중심으로 쓴 걸 기전체라고 합니다. 지금 삼국 사기잖아요.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도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가 대표적인 기전체 양식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어? 뭐 기전체 말고 뭐 기사 본말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한 거예요. 기사 본말체라고 해도 되고 기사 말본체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외에 뭐 편년체, 강목체. 편년체라는 거는 이제 연도순, 시간순으로 쓴 거죠. 시간순으로 쓴 거. 강목체는 큰 줄거리하고 세부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술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삼국 사기는 본세지 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마천의 사기처럼 기전체 양식으로 써진 거다. 이게 뭐냐? 삼국 사기다. 이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했다. 우리가 고동유하죠. 동명왕이라고 해요. 혹은 동명성왕이라고도 부르는데 동명왕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했다. 동명왕 편에 대한 이야기죠. 모신기 때 이규보가 쓴 거죠. 그래서 뭐 본세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봐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나 사이에 시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를 한번 읽어볼까요? 동북면 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 김보당의 난이 나왔네요. 동계에서 군대를 일으켜 정종부와 이유방을 토벌하고 전황을 복위시키려고 하였다. 복위운동을 하고 있죠. 무신기 때 초반에 일어난 반무신난이 되겠습니다. 김보당의 난하고 조이총을 기억을 하자라고 했어요. 김보당 하면은 병마사죠. 조이총 하면은 서경 유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부의 관료로 있던 이런 인물들이 반무신난을 초반에 일으키게 되고 이후의 형태는 주로 밀란이 되죠. 이게 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읽어볼까요? 만적 등이 만적은 최충원의 산호비입니다. 노비들을 모아 말하기를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시가 있겠는가? 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만적 등 100여 명이 체포되어 강에 던져졌다. 따로 있나 보죠. 만적은 실패했다. 정경이체 뭐 이렇게 가죠. 처음에 이제 이의방 등 집단으로 좀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정중부, 병대승, 이의민 이후에 이제 최충원이 등장을 해서 규정도감을 만들어서 최씨 정권이 수립이 되게 되고 최씨 정권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김준, 임년, 임유무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중에 이제 임유무가 피살이 되고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삼별초는 계속 대몽 항쟁을 이어나가죠.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배종손하고 김통정이 있습니다. 배종손은 진도에, 김통정은 제주도에서 항쟁을 이어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네요. 만적의 난 하게 되면 최충원 때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적의 난. 이 사이에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뭐 망이 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소 난이죠. 전주 관노의 난도 있고, 뭐 김삼위 효심의 난도 있고, 난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매치시키는 게 나오는데 우리 한능검에서는 딱 그냥 묶어가지고 이게 부신기 때, 부신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김보당, 조이총, 망이 망소이 이런 거는 안 하고 만적의 난 이렇게 이 정도 나왔네요.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1번 읽어봐요. 웅천주의 도독 김헌창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공교롭게도 헌자가 똑같다고 했죠. 헌덕왕 때 김헌창이 반란, 아버지가 왕이 못 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죠. 비가 와가지고 왕이 못 된. 이때 뭐가 된다고 했어요? 무열계 직계가 마지막이 돼서 육두품으로 강등이 된다. 무열계 직계는 끝났다라고 했어요. 이번 최후가 인사행정 담당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다. 문신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죠. 플러스 서방도 설치를 하죠. 문신의 수기기구다. 이게 언제 폐지가 된다고 했어요? 공민왕 때 폐기가 된다. 3번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우고 인종을 감금을 하죠. 그래서 인종은 척준경을 이용을 해서 탈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자겸의 난 고려 인종 때에 해당하는 거죠.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개혁을 작성했다. 사이에 시기에 있던 거 이 사이가 되겠죠. 최충원의 이제 이 만적이 최충원의 노비라는 것만 알면 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충원이 이제 처음에 뭐 잘한다고 할 거 아니야. 봉사 10조. 최충원이 초반에 딱 앉아가지고 봉사 10조를 당시에 명종에게 올립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좋죠. 말은 좋다. 그게 최충원의 봉사 10조예요. 5번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였다. 서경의 반란군이 누구예요? 묘청입니다. 갔다 와서 진압을 하고 쓴 게 뭐야? 삼국사기. 기전체라고 했습니다. 본세지 열전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을 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서양 강에서 양이니까 두 번째죠. 서양 강에서 양규가 나왔네요. 현종 때 2차 침입. 나 용관 등이 여러 군사들에게 내성을 하여 구성을 쌓았다.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들어서 예종 때 여진을 쳐들어가서 구성을 쌓고 2년 만에 돌려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현종 때고 용관 구성하면 예종 때죠. 3번 적군이 30일 동안 귀주성 전투가 나왔네요. 그리고 박서가 나왔습니다. 몽골의 침략에 대한 거죠. 몽골 침략을 또 정리해봐요. 1, 2, 3, 1인데 뭐 이렇게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몽골 침략 저고엽 피살 사건으로 금에서 죽였는데 고려가 죽였다 해가지고 명목을 붙여가지고 몽골에서 들어오게 되죠. 몽골이 이제 총 6차 침입을 해요. 또 뭐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걸 다 구별해라 해가지고 진짜 좀 너무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는 딱 한 중요 인물 딱 한 3개 정도만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박서 하면은 귀주성 전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윤호가 나오죠. 처인성 전투. 이때 이제 뭐 김윤호가 뭐 관직에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뭐 사료가 나오면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관직을 줄 테니까 막 받아라 하니까 사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받죠. 충주성에 별감이 돼가지고 또 김윤호가 충주성에서 전투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노비문서를 다 소각해주고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테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라 해서 이겼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처인성하고는 살리타이가 암살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개만 딱 읽는 순간에 아 이건 몽골이구나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아울러 또 덧붙여가지고 몽골 침입으로 문화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선녀가 지은 황룡사 구층 목탑 자장의 건의로 지었죠. 이 불살라져요. 이게 이때 없어집니다.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은 게 목조로 하는 구층이잖아요. 목조로 구층이
지금도 그래. 뭐 요즘 기술로도 그때 당시에 그 목조로 구청을 어떻게 지었을까? 이게 참 의문이다. 이게 되게 어렵대. 이렇게 막 구청인데 안에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터져 있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크고 짓기가 어렵다. 난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이게 몽골 침입 때 없어지고 초조대장경 언제 진 거예요? 언제 만든 거예요? 거란의 침입 때 만든 초조대장경이 없어져서 최후가 강화도에서 다시 만든 거.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이죠. 이게 뭐예요? 8만 대장경이에요. 오타가 거의 없다. 이걸 이때 만듭니다. 블럭으로 해서 되겠냐? 가서 싸워야지. 그래서 다는 몽골 침입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가나다가 되네. 가나다. 몽골 하면 그냥 1, 2, 3일 말고 13세기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과학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오늘은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봉기한 그 뭐예요? 삼별초가 되겠죠? 삼별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뭐 이쪽고 저쪽인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고, 이 자료는 승화우 왕훈, 이거는 이건 좀 핵심어가 됩니다. 왕으로 추대한 땡땡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를 일본 측에서 고려국사 비교와 정리한 것입니다. 뭐가 나와요?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를 하죠. 이후에 이제 왕 이름들이 충렬 선수 계목정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선별초가 항쟁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인물이 두 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배종손이 나오고, 어디에요? 진도. 그리고 김통정이가 제주도에 가서 항쟁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배종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진도에서 이제 뭐 용장성을 쌓고, 여기 나온 이제 승화후 온이죠. 온을 왕으로 추대를 해서 이제 일본하고 교류를 해.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이제 너라는 표현은 맞죠. 정동행성이 이제 막 설치가 되고 치려고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태풍으로 실패하고 막 그랬대.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만 남아가지고 내정간섭 기구로 쓰이다가 공민왕 때 없애버리죠. 이 내용입니다. 배종선이 다음에 너네가 되기 싫으면 지금 우리를 도와줘. 몽골을 무찔러야 한다 라고 했지만, 몽골은 참 대제국이죠. 가도 내 땅, 그렇게 덤빌 수 있는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종손이 이렇게 항쟁을 했다. 군사 조직을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삼별초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해서 이건 야별초에서 온 거고, 이거는 몽골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구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삼별초에 대한 지문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승려 출신으로 구성된 항마군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윤관의 별무반이죠.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신기군 기병이고 보병이고, 여기는 승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번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구성 일대를 확보했다. 역시 뭐 윤관의 별무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광군이 설치가 되죠. 광군을 관할하는 거, 광군사는 이제 관청이라고 했어요. 4번 경대승이 신변보호를 위해 만든 사병 조직이다. 이거 도방이라고 합니다. 경대승. 이거 머릿속에 그 어렸을 때 경희대학교 태권도장이 우리 집 근처에 있었어. 나 어릴 때 살 때. 해가지고 경대승 태권도 방이다. 그래서 도방. 무술을 할 것 같잖아. 맞아요. 무술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변 보호를 한 거예요. 이제 도방이 경대승 때도 한번 있고 추충원 때도 도방이 확대해서 개편이 되죠. 확대했다. 도방하게 되면 경대승하고 최충원을 떠올리자. 5번 읽어봅니다. 진도와 제주도를 근거지로 옮기며 항쟁하였다. 5번이 옳은 설명이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그런 문제예요. 읽어봅니다. 이음연을 제거했다. 정경이 최 이렇게 이유방하고 집단으로 하다가 정경이, 이게 이음인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효충원이 나와서 뭐 최우, 최항, 최이 이렇게 나오죠. 최우는 이제 나중에 최이로 개명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최우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음연을 제거하고 최충원이 등장합니다. 봉사 10조를 명종에게 바치죠. 처음에는 잘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권력의 맛을 봤겠지. 도방을 설치하다. 재설치한 거죠. 도방 또 정리합니다. 정경,
경대승이죠. 경희대학교 태권도 때문에 저는 기억을 잘한다 라고 했어요. 도방 안 보여요. 신변보 최충원 때 또 도방이 강화가 됩니다. 재설치하고 강화한 거죠. 재설치. 최후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방하고 서방이죠. 문신의 인사까지를 문신까지 장악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뭐 여기는 수기기고 숙직하는 거야. 여기 계속 최후 집에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야. 문신까지. 자, 진강 후로 책봉이 된다. 왕족이 된 거야. 왕족.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땅을 시급으로 받아가지고 호의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왕보다 지금 센 거지. 그러니까 명종하냐. 자, 읽어봅니다. 최충환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면 돼요.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로 하였다. 이게 뭐예요? 몇 청이죠? 인종 때. 이번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최무선이죠? 우왕 때 우하고 외구가 온다고 했습니다.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몽항쟁. 배종손에 대한 설명이죠. 4번 규정 별감이 되어 인사, 재정,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4번이 맞는 설명이죠. 규정 별감은 이제 그 자리를 말하는 거고, 최씨 정권에 오게 되면은 이거를 쭉 해서 기관이 뭐냐, 최충원부터 온 기관, 규정 도감이죠. 최고 기구를 이제 만들어서 그 최고 자리가 규정 별감이 됩니다. 5번 전민 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하였다. 이것도 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요. 원 간섭계 개혁기구 각 왕들이 한 거죠. 충렬왕 때 전민 변정도감, 그리고 충선왕 때 사림원, 이후에 뭐 찰리 변위 도감하고 편민, 찰리하고 편민은 던져버리고 안 나오니까 충목왕 때 정치도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민왕 때 또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했어요. 이거 앉은 게 누구야? 신돈이에요. 그래서 이거 딱 4개만 제발 암기해 둡시다. 첫 번째하고 끝은 똑같잖아. 공민왕, 전민 변정도감, 전민 변정도감, 충렬, 시작과 공민 끝이죠. 충선, 사림, 충목, 정치 이렇게만 외워두면 뭐 이 이상은 안 나옵니다. 딱 이 정도까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